무릎이 아프시니까 운동이 좋다 해도 잘 못하시죠. 또 병원 치료도 하루 이틀이지 나아질 기미가 없고요. 관절에 좋다는 관절 영양제를 먹어도 신통치가 않고, 또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삶의 질이 유독 더 떨어진다고, 또 우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한 동양의학적 접근을 통해서 망가진 무릎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과 무릎 통증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고객 중에 콩팥, 신장을 남편분에게 떼어주신 70대 여성분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무릎 관절염에 지금 만 4년 이상을 제품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일하시는 직업은 아니지만은 매일 몸을 움직이는 직장인을 하시고도 집안일도 또 하시면서 지금까지 진통제를 한 알도 안 드시면서 잘 생활하고 계신답니다. 만약에 이분이 무릎 통증에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사셨다면 하나밖에 없는 신장이 과연 잘 버티고 사셨을지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그럼 먼저 무릎 관절염은 왜 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은 동양의학에서는 이 간과 콩팥에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라고 해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간과 콩팥이 뜨거워질 수 있는데요. 원래 간열은 위로 올라가기 쉬운데요. 뜨거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듯이, 그런데 콩팥이 같이 뜨거워져 있는 사람들은 간열을 이 콩팥이 하체로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간열과 콩팥열이, 신장열이 내려가면서 그 열이 무릎에 머물게 된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 열이 이렇게 무릎을 거쳐서 뒷종아리로 해서 발바닥으로 해서 무사히 잘 나가면 제일 좋은데요. 이 무릎에 걸쳐서 관절을 뜨겁게 하면 그게 염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열증과 염증은 같은 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열증의 정도에 따라서 염증이 나타나는 형태도 다르게 됩니다. 염증의 형태는 이렇게 붓거나 빨갛게 되거나 또 뜨겁거나 통증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릎이 그 관절에 그 열이 뭉치게 되면 그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붓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아프게 되겠죠. 그럼 간과 신장이 다양한 이유로 제가 뜨겁게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그 간과 신장을 뜨겁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었거나 갑자기 큰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무릎에 신호가 오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반드시 언제부터 아팠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다들 기억을 더듬어서는 아 맞다, 그때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미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심해지는 것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70대 여자분이 오셨어요. 오른쪽 뒤 그 정강이, 종아리가 땡긴다고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시다고 해요. 그런데 오른쪽 콩팥이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콩팥이 한쪽만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없는 쪽 허리나 다리가 더 아프거나 이상 증상을 보인답니다. 이것만 봐도 즉 콩팥이 무릎에 관여된다는 걸 너무나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릎이 외상에 의한 게 아니라면 무릎 통증은 그 간열과 신장열의 합작품인 것이고, 그 열이 부종도 일으키고 뜨겁게 느끼기도 하고 빨갛게 하기도 하고 통증도 일으키는데요. 이 관절에 이제 염증이 있으면, 즉 열이 있으면, 뭉치면 관절에 싸고 있는 이 근육이나 또 뼈에 붙어 있는 인대, 연골 여기도 다 뜨거워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무릎이 아프지 않아도 아주 약한 초기 무릎 관절염에서는 살짝만 부딪혀도 이렇게 너무 아프거나 또 자주 이렇게 무릎을 삐거나 해요. 어떤 사람은 살짝만 이게 무릎이 살짝 붓거나 이제 가렵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서양의학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이 가장 초기 증상을 알게 되면 그때 얼른 열을 끄게 되면 치료도 빨리 되고 안심하고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동양의학 관점에서는 무릎 관절염이 무릎 관절이 뜨거워져서 그렇다는 거, 또 무릎 관절은 그 원인이 간과 신장이 뜨거워져서 그렇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그 열을 내려주면 수월하게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약한 염증에는 며칠 소염 진통제로 좋아지고 치료를 끝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사실 그건 우리 이제 몸의 항상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많은 분들이 지속되는 무릎 통증에 소염 진통제를 먹다가 시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관절염에 소염 진통제를 장복하시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답니다. 첫째는 무릎 관절 안에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그 윤활제가 있는데, 그게 왜 활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염 진통제가 그 활액을 점점 없어지게 하고, 두 번째는 관절의 연골도 점점 줄어들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스트레스로 피를 말리는 상황에서 생긴 관절 증상이 진통소염제로 더욱 피를 말리게 되면서 관절이 휘어지는 관절 변형이나 또 관절이 뻣뻣해지는 관절 강직이라는 것까지 초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통소염제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입니다. 제일 좋은 대안은 역시 운동이죠. 이 관절에 걸쳐서 못 나가는 열을 운동을 통해서 발산을 시켜야 훨씬 좋아집니다.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많은 그 유튜브 동영상 댓글을 보시면은 따라서 운동해서 나았다는 시험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물론 무릎의 상태에 따라서 각자가 따라 하실 수 있는 영상이 다 다르시니까 조금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 또 소염 진통제 복용을 안 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서도 맨발 걷기는 아주 많이 아프신 분들도 실천하실 수 있고 효과가 탁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양념으로 제가 크로스핏 하는 장면인데요. 재미로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운동은 안 하시더라도 본인 여건에 맞는 운동을 하시길 바라고요. 운동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또 병원 치료로 효과가 없는 분들은 생약 제제를 이용해서 간과 신장의 열을 내리면서 진액을 보태는 제품을 드시면 부작용 없이 나으실 수도 있고 1차적으로 악화를 막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생약 제품들은 많은 회원 약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이라 여러분들이 구입 가능하시고요. 생약 제제인데도 의약품이 아니고 기타 가공품이어서 약국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상담만 하시고도 택배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이 제품들은 간열을 내리니까 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미리 예방하는 격이고요. 또 콩팥열을 내리니까 콩팥과 관련된 여러 증상을 낫게 하거나 예방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련 증상은 너무 많으니까 여기 카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무릎도 아프면서 허리도 아프시면 이 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이게 같이 치료되는 거죠. 원리가 같으니까, 원인이 같은 거니까. 또 무릎도 아프면서 뭐 무좀이 있거나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게 또 같이 치료가 되는 그런 격인 거예요. 이게 사실 새로운 제품들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회원 약사님들이 20년이 넘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랍니다.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제품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전혀 광고도 없이 영업 활동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만 봐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제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신장과 간의 열을 내리는 제품이랑 또 진액을 보태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나 또 뭐 일반 약을 사시는 분들에게 진짜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병을 동양의학적으로 그 원인 설명도 해드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도 알려드리고 이러면요. 어떤 분들은 설명만으로도 다 나은 것 같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거 보면 정말 이 공부를 잘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무릎 관절염은 간과 콩팥열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다가 무릎에 걸쳐서 그 열이 생긴 거, 즉 염증이 생긴 거예요. 즉 무릎 앞쪽이든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오금이든 어디든 간과 콩팥열을 끄면 해결이 된다는 거고, 사실 그 모든 관절염 환자는 진액도 부족한 상태예요. 피 말리는 스트레스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또한 그 소염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고 장기간 사용할수록 관절 내부를 더욱 말리게 된다. 가능한 운동은 하실수록 좋다.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는 말자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시라면 제품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이 영상으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이런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무릎 통증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그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